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한국에서도 교권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언급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그런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처음에 아이가 이제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 아이 학교에서 발런티어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발런티어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거나 하는 거를 보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소풍 갈 때 제가 그 발런티어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다른 선생님이 말 안 듣는 친구를 혼내는데, 와,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죠. 예,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그렇게 혼냈다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울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옆에서 그걸 다 봤고 다른 아이들도 봤고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고 당연히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좀 부산하고 막 소풍 가니까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흥분이 주체가 안 돼서 막 좀 망아지처럼 예, 좀 날뛰는. 근데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아주 따끔하게 혼내더라고요. 따끔하게 혼냈다고 어떤 이런 신체적인 체벌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말로 훈육하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이런 학교들 방문하면서 아이 학교 발런티어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다루는 거 보면서 야, 참 따끔하게 명확하게 아주 그냥 직격탄 날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 차례 봤어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말레이시아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학교조차도 이제 로컬용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학교도 원어민 선생님이 많이 없고 이제 로컬 선생님들 중심인 학교들은 그런 나름 선생님의 그 파워가 저는 세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거는 교육을 떠나서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그거는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근데 말레이시아 선생님들도 나름 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사립학교들은 더 하겠고요. 그리고 공립학교들은 그거보다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국제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이 정도면 로컬 학교들은 더 하겠죠. 심지어는 체벌이 있는 곳은 없겠습니까? 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장담할 수는 없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립학교들도 중국계 사립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엄하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아이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힘이 나름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 좋은 가슴 아픈 그런 뉴스들도 접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러는데 또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바뀌면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제 큰 재단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보면 옆에 여중도 있고 여고도 있고 예, 제가 다니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교복을 입었어요. 근데 종아리들이 그냥 여학생들인데도 종아리들이 피멍이 들어서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흔하게 봤죠, 솔직히 많이 본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학교 체벌이 엄청났잖아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맞았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면 또 부모님한테 또 맞는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예, 선생님들의 뭐 또 기세가 좀 하늘을 찌른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체벌을 가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좋지 않죠. 예, 좋지 않죠. 하지만 뭐 또 너무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뭐 따끔한 이런 충고도 또 되게 조심해야 되는 예,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이렇게 좀 급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뭐든지 변화해야지 그 부작용들이나 이런 완충 작용들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확 바뀌어버리니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교권 그런 부분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조금 단점이 아닌가. 해외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 한국 부모님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국 부모님들은 해외에 나오면 완전 을이 되십니다. 왠지 아시죠? 네, 언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언어가 된다고 해서 한국처럼 그렇게 뭐 선생님들한테 갑질을 하고, 물론 뭐 저는 호주 이런 뭐 추정 60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그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도 자주 보거든요. 호주나 뭐 이런 영어권 국가들의 그런 프로그램들 자주 보는데, 그런 데서도 그런 뉴스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이제 뭐 예, 호주 이제 로컬 학부모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갑질하거나 엄청나게 막 폭력도 행사하는 부모도 있고,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디나 예, 항상 뭐 그 일반적인 그 범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다 있습니다. 예, 뭐 그게 한국이라서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뭐 영어권 국가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더 적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 부모님들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에 와서도 한국 부모님들은 학교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목소리를 크게 못 냅니다. 아직 안타깝게도 뭐 다른 것보다도 언어 문제죠. 예, 영어가 아무래도 원활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기준으로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자녀가 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 마음 아픈 일을 당해도 속으로 사귀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문화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그냥 뭐 불평 불만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적어도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마음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교권을 떠나서 내 아이가 어떤 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조차도. 그럼 캐나다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캐나다에선 더하죠. 예, 선생님들 만나면 아무래도 한국 부모님들은 많이 이렇게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선생님이 솔직히 쉬운, 이야기하기 막 편하고 뭐 말을 떠나서 대화를 떠나서 이야기 막 편하게 하고 그런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저희 세대가 교육받은 그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또 영어 문제죠. 언어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조금 학교에서 그런 자기 아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항의 자체가 제대로 원활히 안 되니까 언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또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서로 간에 선생님도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그 인격체로 또 대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대한 어느 정도는 리스펙트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꼭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될 부분, 그리고 서로 간에 인정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서로 간에 조금 존중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뭐 아이들이니까 소위 말해서
어리잖아요.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부모가 정말 저는 부모가 확실하게 자녀 교육을 가정 교육을 시키는 역할은 부모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보다 집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훈육하지 못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 자녀를 부모보다 더 잘 훈육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게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특히 뭐 저도 폭력을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뭐 어떤 체벌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뭐 사람 만든다는 말까지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런 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자녀들도 다 한두 명입니다. 그리고 다 소중한, 집에서 누구나 다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내 아이를 부모인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내가 컨트롤 못하는 아이를 내 아이의 선생님이 온전하게 다 컨트롤하길 바라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다 시켜주기를 바라는 거는 제가 볼 땐 너무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역량이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도 내 한 명의 자녀, 두 명의 자녀 있는데 내 한두 명의 자녀도 컨트롤, 부모도 안 되는 거를 선생님은 학생들이 적어도 뭐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오늘은 요즘 뭐 한국에서도 그런 교권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또 경험한 것들 참고로 말레이시아도 선생님들의 힘이 나름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아이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누군가 따끔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가정과 학교에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